쟤는 뭔가 배울 열의가 없나? 회사에서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회사는 예쁨 받는 곳이 아니다. 사수가 일을 가르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친절한 설명을 강요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인턴을 5번 했었고 정규직으로 1번 일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1번은 해외에서, 또 1번은 중소기업에서, 또 2번은 대기업, 또 1번은 중견기업, 또 1번은 공공기관, 이렇게 총 6번을 일했는데 뭐 지금 인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취준생 분들도 이제 곧 직장인이 되실 거잖아요. 회사 생활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회사 생활을 잘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회사 생활을 제가 하면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식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인드셋에 관한 건데요. 우선 전환형 인턴 하시는 분들께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꼭 전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때 그 회사 생활에서의 마음가짐을 전환을 대기타는 인턴으로 가지지 마세요. 대신에 나는 이미 이 회사 직원이고 이 팀 팀원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세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희한하게도 그 마음가짐이 눈으로 보여요. 인턴과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단 가장 크게는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사실 인턴은 사수가 주는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업무를 잘 해내는 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직원이라면 일도 먼저 요청할 줄 알아야 되고 바쁘신 분 계시면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입사하기 전까지 오고 갔던 뭐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라던가 이런 것도 요청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약간 좀 주도적으로 업무를 찾아서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턴분들은 저도 과거에도 그랬는데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하게 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 몇 달만 일하다가 끝인 걸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또 태도로 나타나고 선배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쟤는 전환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애. 우리의 팀원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인드 세팅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는 전환이 될 사람이다. 나는 이미 여기 신입사원이고 이미 이 팀과 몇 년을 아주 길게 함께 일할 회사 동료고 팀원이다 라는 이런 무의식적인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단순히 사수가 시키는 일이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인턴이 끝나도 계속 끌고 나갈 내 프로젝트고 내 일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기왕이면은 학생처럼 입기보다는 선배님들 입는 것처럼 이미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비즈니스 캐주얼로 잘 갖춰 입으시는 게 좋아요. 뭐 책상 같은 것도 정말 여기 눌러 앉을 사람처럼 이미 여기 회사 직원인 것처럼 탁상 캘린더랑 뭐 마우스 패드랑 식물이랑 그런 거 갖다 놓고 뭐 이런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어땠냐면 아무리 짐을 갖다 둔다고 해도 결국에는 빼야 되잖아요. 한 2달 정도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하러 여기 책상에 이것저것 쌓아두면 어차피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나는 어차피 여기 계속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르고 금방 자리 비울 사람처럼 깨끗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 무의식 중에 선배님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애다. 아직 우리 팀원이 아니고 아직 우리 회사 직원이 정직원이 아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그런 전환형 인턴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런 전체적인 행동이나 태도에서 나는 이미 이 회사 직원이고 여기 회사 신입사원이다 라는 그런 아우라 내지는 기 이런 거를 되게 풍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팁은요. 어디를 가든 항상 펜이랑 노트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상사분들이랑 말을 하거나 그럴 때 펜과 노트는 꼭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이건 상식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인턴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신입분들과 인턴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상사분들은 이미 회사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그게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인턴분들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를 보면은 쟤는 뭔가 배울 열의가 없나? 이런 식으로 오해나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블라인드에서 본 글인데 뭐 설명하려고 부사수를 불렀더니 펜이랑 노트도 안 가지고 오더라. 이거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을 누가 쓴 게 있더라고요. 신입분들은, 인턴분들은 아주 작은 것조차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갈등이 의도치 않게 생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상사분이 잠깐 보시자고 하면은 펜이랑 노트는 꼭 가지고 다니시고, 회사에서 팀 막내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내분이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많이 따라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분 항상 따라다니시고 많이 보조하고 도와주시면서 그냥 똑같이 따라하시고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는요, 이건 약간 실무적인 팁인데, 자신만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이미 상사가 가르쳐준 일인데 나중에 혼자 하려고 하면은 잘 생각도 안 나고 까먹고 헷갈리고 근데 또 물어보기 눈치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상사가 일을 가르쳐준다? 그럼 그걸 바로 펜이랑 노트로 메모해서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일을 제 혼자서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엑셀 파일에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배운 것들은 정말 2번은 다시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작게는 회사 와이파이 번호, 주차 등록 번호, 방제실 전화번호 이런 것부터 해서, 크게는 뭐 계약 매뉴얼, 방침 쓰는 법, 지출 처리하는 거, 뭐 회사 규정 이런 거 여기 다 취업을 해 놓았거든요. 뭐 이렇게 다 취업을 해 두다 보니까 10년차 상사나 팀장님도 잘 모르는 정보를 제가 더 잘 알아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배우시는 것들, 뭐 알게 되는 정보, 행정 처리할 때 막 참고해야 되는 내용들, 업무 순서 이런 거 다 나중에 내 후임이 온다 생각하시고 후임에게 알려주는 정보 정리해둔다 생각하고 다 내용을 취합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종의 업무 매뉴얼이 되는 거여서 나중에 5년차든 10년차가 되든 계속 헷갈리는 규정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헷갈릴 때마다 두고두고 계속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여서 되게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진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진짜 뻔할 수 있는데 인사거든요. 매해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이번 신입사원은 인사를 안 하더라, 이 말을 꼭 하세요. 그러면 신입사원들은 되게 억울하거든요. 아니 나 인사했는데? 이러면서. 사실 얼굴을 서로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물 전체가 우리 회사 사람들밖에 없으면은 아침 엘리베이터 기다리거나 그럴 때 그냥 눈 마주치는 분들에게 무조건 다 인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쉬운데,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누가 우리 회사 사람이고 아닌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다른 어떤 사람이랑 단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인사를 못했어. 근데 충수 누르는 거 보니까 같은 회사 사람이야.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챈 그 순간이라도 인사를 하면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예민하지가 않아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자각을 못한 경우, 그럴 때는 그 윗분 입장에서 보면은 나랑 같은 층에 내리는 거 보면 같은 회사 사람인데 내가 얼굴을 모르는 거 보면 최근 들어온 신입 직원들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직원들이 아무리 몇백 명이 돼도 다 서로서로 알고 지내는데 요즘 신입들은 들어와도 얼굴도 모르겠고 진짜 밖에서 보면 회사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 요즘 신입사원들 인사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비슷한 적이 있었던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예를 들어서 9층, 10층은 다 저희 회사가 썼어요. 4층의 일부를 또 저희 회사가 썼어요. 근데 저희 4층에서 같이 일하시는 한 팀장님이 제 신입 동기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 신입 동기가 9층, 10층 이런 데서 내리니까 얘 우리 회사 애네? 라는 생각을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 신입 동기도 4층 정보를 우리 회사가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친구도 많이 헷갈렸겠죠. 근데 이 4층 팀장님이 뭐 나중에 저한테 와서 너 신입 동기 중에 뭐 몇 층에 무슨 팀 무슨 남자애 뭐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입 동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니까 저는 막 기분 좋아서 그 동기 이름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특히나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오해나 착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인사하기 많이 애매하고 어려운 거 아는데 내가 인사로 욕먹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도 그냥 인사 그냥 다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신입 때는 그냥 눈 마주치면 뭐 다른 회사 사람 같아도 그냥 인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하면은 이상한 눈초리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그런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면 솔직히 기분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재수없어서 만약 저 사람이 우리 회사 사람이면 또 욕먹는 건 나니까. 그리고 또 가끔 억울한 게, 나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일부러 씹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를 하실 때 팁은 뭐 작게 소심하게 나만 알아듣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해야 돼요. 고개도 이렇게 잠깐 숙이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확 숙이고 목소리도 나만 알아듣게 하지 마시고 그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인사는 확실하게 하는 게 그게 팁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항상 해라, 꼭 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닌 게 맞고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어려워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이건 좀 뻔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혼자서 척척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상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당히 질문을 많이 하는 신입이 더 적극적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팔로우업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업무 중에 모르는 거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 관련된 질문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이 회사에 대해서나 뭐 그냥 팀 분위기, 뭐 내지는 사무용품이 어디 있는지 뭐 이외에도 조직 내에 암묵적으로 승인된 룰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관심의 표현이더라고요. 상사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디선가 회사 봉투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봉투는 어디 보관돼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일을 나 혼자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적당한 타이밍에 빨리 물어보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일한 지 뭐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다. 근데 그제서야 뭐 봉투는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기가 되게 눈치 보이거든요.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했냐 막 뭐라 그럴 것 같고 더 눈치 보이고 그래서 질문은 차라리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은근 질문하면 알려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5가지만 유의하셔도 회사 생활에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한번 드리고 맞춰볼게요. 신입 교육을 받을 때 본부장급 되시는 분이셨나? 하여튼 꽤 직급이 높으신 분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회사는 예쁨 받는 곳이 아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막 인턴에 이제 붙으셨다는 분들도 많고 최종 합격하셨다는 분들도 많은데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시면은 처음 한 달에서 3개월 동안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냥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는 이쁨을 받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쁘게 보여야지, 이쁨 받아야지 라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또 반대로 내가 뭐 밉보였다고 뭐 이쁨 받지 못한다고 괜히 뭐 씁쓸해하거나 우울해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리고 또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특히 인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수가 일을 가르쳐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사수니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친절한 설명을 강요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듀씨랑 같이 하고 있는 자소서 이벤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취준하시면서 자소서 진짜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지금 컴퓨터에 쌓여있는 자소서가 진짜 몇백 개가 되거든요. 이거 그냥 컴퓨터에 있어봤자 사실 용량만 차지하잖아요. 만약 이 자소서로 최대한 뭔가 뽕을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는 네이버 폼에다가 양식에 맞춰서 자소서를 올려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희망자에 한해서 제가 약식으로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좋았던 점이나 뭐 아쉬운 점,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지원자에 대한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에요. 매달 10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고 그리고 자소서가 30개 모아질 때마다 한 분께 에어팟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많이 업로드할수록 이득인 거겠죠? 확률상.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주소가 있으니까요.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직자 인터뷰를 하나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